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동백과 시선 32번째 시간입니다. 미성년자 보호, 우리 법에서는 특히 헌법에서부터 미성년자의 근로 그리고 여성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위 법령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역시 미성년자의 노동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노동에 대한 보호 관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간단히 사례 소개시켜 주시죠. 예. 노동법에서는 연소자라는 표현을 쓰고 미성년자라는 조금 다른데,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연소자, 미성년자 이렇게 구분 안 했으니까 그냥 미성년자라고 통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청소년 강의를 가끔 나갔었는데 이런 질문을 들어요.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도 산재 적용되나요? 막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에만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요. 주 이틀 16시간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1년, 2년 이렇게 성실하게 같은 가게에서 쭉 일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이 넘어갔으면은 일반적으로 성인이면 퇴직금 발생할 텐데 나는 알바생이고 학생이니까 퇴직금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상관없고, 연소자도 미성년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법률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동법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실 민법에서도 특별하게 연소자,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개시켜 주시죠. 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럼 행위무능력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의 법률 행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 어떤 법률 행위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행위무능력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마음대로 자기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어요. 미성년자가 어떤 계약을 했으면은 법정 대리인이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서 계약을 하는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데, 미성년자 스스로 단독으로 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민법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조항인데, 노동관계 들어와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지, 여기까지 얘기 들었으면은 내가 근로계약 체결하고 내가 일을 했는데 법정 대리인 임금을 받아야 하느냐, 나 스스로 임금 청구를 못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미성년자는 자기 자신의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자체는 미성년자한테 불리하게 돼 있으면은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성년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 거기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미성년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신해서 그거를 청구할 수 없고 수령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노동법에서는 임금지급 원칙으로 직접 지급하라고 돼 있고, 이거는 미성년자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노동법상 취업 가능한 노동자 연령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게 계약 자유라 해가지고 뭐 연령에도 제한이 없었고 직종에도 제한이 없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큰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법으로 이제 많이 달라졌죠.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법에 있는 대로 얘기를 드리면은 만 15세부터 취업이 가능하고,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18세부터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 15세 미만이거나 재학 중인 자로서 만 18세 미만인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업 인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취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중에서 재학 중인데 18세가 안 된 분들이 이렇게 인허증 없이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불법적으로 취업한 거 아니야? 그럼 나 임금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난 노동청에 신고 못 하나?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이제 학생들이 걱정할 고민은 아니에요. 사용자한테 그러한 학생들의 그러한 연소자를 사용하지 말라, 그 사용 금지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는 거지, 이달한 연령인데도 근로를 했다고 해서 임금을 못 받거나 노동법상 보호를 못 받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연소자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이제 보호조항이 있는데,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 작성 의무가 있어요. 성인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성인보다 이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미성년자의 경우는 더 많아요. 성인인 경우에는 필수 내용이 임금에 대한 거, 임금의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이 필수 항목이고,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가에 관한 사항, 이 정도가 필수 항목이라면, 연소자의 경우에 여기에 더해서 채용해서 어떤 일을 시킬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되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인인 경우에는 소정 근로 시간을 적으라고 그러니까 8시간 이렇게만 적어도 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연소자의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7시간이라고 정했으면은 그 7시간이 어디에 해당하는 7시냐 이거를 명시적으로 적어야 되고 그리고 휴게 시간, 휴일 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명시할 사항들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더 디테일하게 적어야 된다. 이게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연소자 보완원 조항으로 연소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7시간 그리고 주 35시간입니다. 예전에 40시간이었는데 몇 년 전에 거의 변경돼서 미성년자는 주 35시간으로 변경됐어요. 그렇게만 근로할 수 있고 그리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씩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도 8시간 일할 수 있으니까 성인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면은 내 소정 근로시간 7시간인데 내가 8시간 일한다면 1시간은 그 연장 근로가 되는 거죠. 동의를 했지만 동일한 연장 근로가 되는 거고 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은 그 연장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점 알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노동백과 시선에서는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노동 법률 관계 법률을 좀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미성년자 노동에 대해서 많진 않아요. 사실 저희도 지리가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내용이라 보이고 네이버 카페 올려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